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하연, 29세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공허했어요. 취미도 없었고 친구도 거의 없었어요. 회사와 집만 오가는 지루한 하루의 반복. 누구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삶. 외로움이 목까지 차오르는 날들 속에서 저는 호기심에 만남 어플을 깔았습니다. 그저 한순간의 자극이라도 필요했으니까요. 그 어플에서 어떤 남자를 알게 됐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 그의 웃음은 굉장히 따뜻했고 대화도 술술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바로 만나기로 했고 저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 상상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어요. 술잔이 오가고 그의 시선이 제게 머무를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저를 이렇게 바라봐 준 적이 없었어요. 외로움과 갈증이 한순간에 터져버렸고 저는 그의 손길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결국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그는 부담 없이 가볍게 만나자고 말했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제 몸과 마음은 이미 그에게 잠식당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후에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비록 서로의 개인정보는 공유하지 않아 어플로 연락해서 만나야 했지만 퇴근길에 함께 술을 마시고 주말엔 영화를 보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지만 그는 서로 궁금해하지 말자고 말했고 저는 그와 어색해지는 게 싫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인지, 어디에 사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저는 그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는 항상 우리는 가벼운 사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제겐 그 모든 순간이 사랑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후 저는 이미 그에게 중독되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동안만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가 보내는 짧은 메시지 한 줄에 숨이 트이고 대답이 늦어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없는 순간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내 전부였고 나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순간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멎은 것처럼 숨조차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 나도 당신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오히려 그가 저를 싫어하게 될까봐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알겠다고 했지만 그가 떠나자마자 길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술을 들이켜며 수십 번씩 휴대폰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어플을 지운 듯했고 어플로만 연락했기 때문에 그와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연락이 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2주일이 넘도록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와 찍은 사진 한 장도 없이 그의 연락을 기다리는 일은 너무 지옥 같았습니다. 그와 연락도 안 되고 만날 수도 없으니 저는 더 극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밤새 인터넷을 뒤져 찾아낸 불법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행적을 추적해달라고 말하며 모든 걸 거짓으로 포장했죠. 흥신소에서는 조건과 비용을 말했고 저는 곧바로 거액을 지불했습니다. 필요한 건 무엇이든 팔아서라도 그의 하루를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흥신소에서는 며칠 후 그의 정보들을 보내왔고 그 정보들을 읽을 때마다 희열과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알지만 그가 너무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추적 의뢰를 맡겼습니다. 돈은 사라져갔고 제게 남은 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미친 일기만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흥신소에서 찍어온 그의 사진만 봐도 기분이 괜찮아졌지만 사진에 같이 찍힌 그의 여자가 점점 거슬렸습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답답함을 참을 수 없었고 제 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생각하고는 흥신소에서 보내준 위치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따뜻했고 그 여자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질투가 이성을 집어삼켰습니다. 저 눈빛은 원래 제 것이었고 저 대신 그 눈빛을 받고 있는 그 여자가 너무 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나설 용기는 없었기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광기에 가득 차 그 여자의 연락처와 SNS를 파고들었습니다. 밤새 검색하고 팔로워 목록을 뒤지고 작은 단서 하나라도 붙잡으려 집착했습니다. 손끝이 닳아 없어질 만큼 화면을 훑으면서도 더 알고 싶다는 갈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다시 그의 옆자리로 가고 싶다는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SNS를 파고들수록 그에 대한 집착만이 제 안에 차올랐습니다. 저는 결국 흥신소에서 받은 그의 집 주소를 손에 쥐고 밤늦게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초인종을 누르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그가 나왔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제발 다시 생각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 스친 표정은 놀람이 아니라 소름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여기는 어떻게 알았냐며 너무 소름 돋는다며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애원하자 저를 좋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그저 하룻밤 가벼운 상대였을 뿐이라고 말하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제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한계는 터져버렸습니다. 며칠을 회사에 나가지 않고 술만 마셨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저는 그의 집 앞까지 다시 찾아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고 그것이 내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나는 초인종을 마구 누르며 왜 나는 안 되냐고 너는 내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그는 화가 난 얼굴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밀쳐내며 그만 좀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집안에 있는 여자에게는 제가 스토커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울부짖으며 그에게 매달렸지만 그는 제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바닥에 넘어지며 온몸이 부서지는 듯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그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야 상황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 자체가 난처했는지 다시는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그냥 넘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흥신소에 의뢰할 돈이 없어 그의 행적도 알 수 없었고 그 여자도 SNS를 폐쇄했습니다. 흥신소에 빚까지 내면서 의뢰를 하느라 통장은 텅 비었고 회사에는 무단결근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고 빚 독촉 전화가 매일 울렸습니다. 제가 팔아치운 물건들은 이미 없었고 친구나 가족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를 그리워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그가 가볍게 선을 그었을 때 그 순간 제가 용기를 내서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고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다면 달라졌을까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매달렸더라면 그 여자 대신 제가 그의 옆에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조차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제 안에서 동시에 솟구치는 감정들입니다. 그와 그 여자의 사진을 보면 그 여자가 마치 저인 것 같은 착각으로 잠시 행복해집니다. 그러다 다시 정신을 차리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밀려와 한참을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가 너무 보고 싶어 새벽까지 SNS와 인터넷을 뒤지다 잠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저조차도 제 자신이 두려워집니다. 돈도, 직장도, 집도 잃었고 이제 남은 건 끝없이 자신을 갉아먹는 이 집착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직도 저는 그를 원하니까요. 그가 없으면 저는 존재할 이유조차 없으니까요. 제가 미친 것 같나요? 아니에요. 저는 그를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